네, 안녕하세요. 컨티니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대 직장인을 위한 주식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직장인이라고 조금 한정을 지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얻게 되는데 그 근로소득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저의 어떻게 보면 여기 2023년 7월 31일 오늘 거를 제가 주식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어떻게 20대 때부터 주식을 해왔는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주식을 해왔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는 제가 30대 중반인데 어떻게 주식을 계속 해오고 있는지 제가 공부를 해왔던 과정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주식을 몰랐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식을 사실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거의 한 30살인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뭐 돈을 투자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주식을 시작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주식을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 샀어요. 뭐 삼성전자 한 주, 뭐 LG전자 한 주 이렇게 사면서 그냥 주식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적금을 거의 한 70, 80%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를 흔히 말해서 시드머니를 많이 모았죠. 근데 제가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해서 모았던 건 아니고 사실 20대 때는 두려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식하면 많이 잃는다라는 그 법칙에 따라서 그것도 법칙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그런 낭설에 따라서 제가 주식하면 조금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대 때는 주식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30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회사나 주식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서 그때부터 주식을 하게 되는데 그럼 20대 때 어떻게 주식을 직장인을 다니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현재 저의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일단 20대 때 가장 먼저 하시면 좋을 것들이 제가 생각하시기에는 일단은 첫 번째 이 생각부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주식 시장을 맞춘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20대 때 주식을 제가 못했던 이유도 제가 주식 시장을 어차피 내가 맞추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식 시장으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관련된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많이 보실 텐데 지금 유튜브로 제가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서 주식 초보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나와요. 여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기초도 모르고 주식을 왜 하니, 뭐 주식 초보 차트 보는 법, 주식 투자 끝 이런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단어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0만 원으로 주식해서 결국 45억 버는 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영상들의 본질도 분명히 오늘 30만 원으로 투자해서 바로 45억 벌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개념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쌓아나간다라고 해서 주식 시장을 맞춘다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 마인드셋으로 가져가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절대 맞출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상 차트에 대해서도 말이 되게 많죠. 누구는 차트를 보지 마라. 누구는 차트를 보면서 주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바로 20대 직장인이죠. 그럼 20대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회사 들어가셔서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업종마다 다르시긴 할 텐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냥 9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주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과연 차트를 볼 만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 것들의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주식이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게 되는 저녁 6시 이때는 주식장이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간이란 거죠. 그럼 차트를 그때 과연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 차트를 볼 시간에 차라리 내가 저녁 6시 이후에는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시는 거죠. 단순히 여기에서 차트를 막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기 이전에, 즉 차트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기술, 차트의 기술이란 뭐 이런 책들도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기 이전에 어떤 주식 그 카테고리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세 번째는 회사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와 제품, 그러니까 주력 제품이 있겠죠. 모든 서비스가 아니라 주력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관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연관된 회사들은 어떤 회사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회사들은 현재 잘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으로 어떻게 내가 주식 투자를 공부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는 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 주식, 이 해당,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싶은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단순히 나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 회사에서 주력 서비스와 제품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관된 회사를 꼭 보자 이거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요즘에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런 회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현재 해외 주식에 이렇게 두 가지 애플과 아마존닷컴, 크라운캐슬, 알파벳 알파벳은 구글이죠. 그다음 넷플릭스, 그 다음에 QQQ, 스파이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QQQ하고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ETF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ETF하고 이런 개별적인 주식 같은 거 자체를 구분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별적인 구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최소한의 구분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QQQ가 어떤 주식들을 갖고 있는 ETF인지, 그다음 스파이가 어떤 주식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ETF인지, 그리고 ETF는 또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뭐냐면, 어느 정도 내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씩 정도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QQQ하고 스파이를 그렇게 많이 사진 못했어요. 크라운 캐슬도 제가 조금만 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크라운 캐슬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나서 일단 테스트 용도로 먼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위한 주식을 20대 때 해보시는 거죠. 물론 주식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식에는 바로 이 시간이란 거, 이 때라는 게 존재해요. 거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운이라는 것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냥 찾아보고 그런 공부한 거에 따라서 이 시간하고 때가 잘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주식이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코로나 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저는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주식을 어떻게 보면 안 했다가 코로나 시즌 때 삼성전자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운이에요, 운. 그때 삼성전자가 한 3만 8천 원이었나?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7만 원 정도 돼 있죠.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삼성전자 3만 8천 원에 주고 산 게 거의 뭐 7만 원, 8만 원 넘어가지 갔어요. 이렇게. 7, 8만까지. 이때 얘기 나왔던 게 10만 전자였죠. 근데 결국에 10만 전자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 한 9만 원 됐을 때 다 털어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냐? 절대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 시즌을 맞췄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7만 원, 8만 원 됐길래 2배 정도 뛰었네 하고 나서 전 그냥 판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그때 저도 이 10만 전자라는 단어를 보면서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유혹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 유혹을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주식을 하면서 1억을 넘게 버신 친구들 또는 동기들, 선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어요. 시드머니 그만 모으고 주식해라. 근데 저는 꿋꿋이 계속 시드머니 모았어요. 그럼 여기에 생각할 수가 있죠. 시드머니를 모은 사람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플러스 시드머니 모으셔라.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시드머니는 여러분들이 월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그럼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칠게요. 아니, 더 낮춰서 20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다. 여기에선 철저히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다.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은 저축을 저는 적어도 50%는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자 한 30, 주식 투자 30. 그리고 나머지 용돈이 한 20% 되겠죠? 근데 내가 월급이 200인데 자취를 한다. 월세 자취를 한다. 월세 자취하겠죠? 요게 저축 비율을 저는 이렇게 50% 이상. 왜냐하면 20대 때는 저는 저축을 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한 10%만 할게요. 10%만 하고 나머지 나머지가 이렇게 퍼센트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에 좀 더 할게요. 왜냐하면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실제로 자취를 한 몇 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짜잘하게 돈 들어갈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가족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는 시간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저축할 여유도 있고 주식 투자할 여유도 있어요. 근데 월급 200 받으면서 월급 200이 적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200 받으면서 생활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생활 패턴 이걸 먼저 파악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주식하다가 분명히 유혹을 느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본인의 생활 패턴을 꼭 파악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주식 시장을 맞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맞추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맞추는 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차트. 차트에 대해서는 공부만 조금 해보셔라.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아마존닷컴은 어떤 걸 통해서 수익을 내고 크라운캐슬은 어떤 것을 통해 주식 수익을 내고 구글은 어떻게 내는지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죠. 제가 떨어진 것도 나중에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들은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공급하는 주력 서비스와 제품, 그다음 연관 회사를 꼭 보자 이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면은 그냥 땅에다 돈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네. 이걸 보지 않으면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른다는 거죠. 네. 구글이 공급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애플이 공급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모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구글인지 애플인지 차이점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생활 패턴 꼭 파악하시고 이 유혹에 조심하셔라. 아니면은 다 잃는다. 잃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